역시 쉬는 시간에는 역시 활기가 넘치죠. 네? 네, 활기가 넘치죠. 네. 자, 우리 책을 22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그럼 위에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왼쪽에는 소구표가 있는 이라고 되고 오른쪽 없는 이라고 되어 있죠. 소구표가 없는 부분에 보시면은 좀 취소가 있죠, 그 안에. 근데 문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취소 같은 경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법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뭐 연구를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 취소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아, 얘는 소구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소구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소구표가 뭔지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이제 시간의 경과입니다. 시간의 경과. 만약에 특정 시점에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만약에 갑이 을에 대해서 뭐 기망을 했다. 사기를 쳤어요. 그럼 을이 이제 취소권이 생기죠. 자, 취소권이 딱 생겼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을이 만약에 이 취소권을 행사를 했어요. 취소는 자, 소구표가 있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취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계약을 체결했던 당시로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계약을 체결했던 당시로 돌아가서 당초에 유효였던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게 소구표입니다. 자, 을이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이때는 이 계약이 유효였어요, 무효였어요? 유효죠, 유효. 사기 기망해도 유효입니다. 예, 유효였어요. 유효였는데 을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순간 바로 되돌아가 가지고 처음서부터 무효인 것처럼 이게 이제 소구표예요. 이해되시죠? 소구표가 뭔지? 예, 소구표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과 기한.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건과 기한. 네. 법률행위의 부관이죠, 부관. 조건, 그리고 기한입니다. 자, 이 조건과 기한 같은 경우는 일단 조건과 기한을 가장 1차적으로 구분을 하는 게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한 같은 경우는 확실한 사실 의존하는 부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이번 주입니까? 모의고사 치자. 모의고사 친다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3, 4월 달이 제일 진짜 이 수험생한테 있어서는 힘든 시기입니다. 봄이 찾아오거든요. 예? 제 친구들 싹 다 지금 다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글쎄 하는 말이 야, 우리 롤하러 가자 이러는 겁니다. 예? 게임하러 가자고, 게임 PC방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수험 생활을 거의 지금 한 6년 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도 게임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뭐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넋을 놨죠. 이제 또 초심을 잃은 겁니다. 또 그러면 또 이제 내년으로 또 미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나이가 30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3월 4월을 주의하셔야 돼요. 3월 4월. 예? 봄이 찾아오는 이 시기, 특히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게 되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모의고사 치고 나면은 이게 반응들이 어떠냐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와? 실망합니다. 실망. 예? 그럼 놔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칠 때 학개론이 시험 치기 전날까지 60점대 아니면 70점대 나왔어요. 근데 막상 시험을 쳐보니까 80점대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자, 합격은 선생님이 얘기하죠. 합격은 출제위원들이 시켜주는 거라고요. 문제가 운 좋게 쉽게 나오면은 합격 못 하실 분들도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봄을 주의하셔야 돼요. 봄을. 예. 예, 그래서 어제 친구가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예. 자, 자, 계속 수업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건과 기한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기한보다는 조건이 훨씬 더 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크게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지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지금 조건하고 있습니다. 조건. 자, 이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제 조건 같은 경우는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말인지? 예. 자, 예를 들어서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 적을게요.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겁니다. 자, 시험에 합격을 하면, 시험에 합격을 하면 10억 줄게. 네? 이런 게 정지 조건이죠. 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걸 성취하게 되면은 이제 10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 자, 그러면 해제 조건은요? 성취로서 소멸하는 거라 그랬죠? 예, 뭐 이런 겁니다. 자, 취직할 때까지, 자, 생활비를 주겠다. 뭐 이런 거죠. 예, 뭐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취직이라고 하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던 생활비가 소멸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해제 조건인 거죠. 해제 조건. 예. 자, 이렇게 일단 정지 조건이랑 해제 조건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자, 정지는 발생이고 해제는 소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성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성조건. 기성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면 10억을 줄게 라고 했는데 이미 시험에 합격한 놈이라는 거예요. 뭔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기성조건입니다. 기성조건. 자, 그리고 불능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취가 불가능한. 성취 불가능.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해가 서쪽에서 뜨면 니한테 10억 줄게. 뭐 이런 거겠죠. 예? 성취가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예. 이런 게 이제 불능 조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자, 만약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은 무효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고 하면은 무효라고 하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만약에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줄게 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미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생활비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거죠.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예? 기성조건, 해제조건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10억 줄게라고 했는데 시험을 절대적으로 합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0억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다.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자, 그런데 반대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시험에 합격하면은 10억 줄게 라고 했는데 이미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건 없이 10억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 못해도 돼요, 근데. 외우면 돼요. 자, 만약에, 자, 네가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취직을 못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은 취직을 영원히 못할 거니까 영원히 생활비를 주겠다는 거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이것도. 자, 지금 이 표를 갖다가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걸 물어봤을 때,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제가 방금 써드린 거 있죠? 자,
취직할 때까지 자 생활비를 주는데 이미 취직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안 주겠다는 거네. 무효.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 무효인 것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자, 그리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은 무효다. 이것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겠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이렇게 네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외울 필요가 없죠. 두 개만 외우고 있으면은 그게 아니면은 이제 조건 없는 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기해무, 불정무 이것만 외우시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과 기한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 성립과는 상관이 없고 효력에 관한 문제죠.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만약에 갑과 을이 증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체결을 하면서 이제 조건을 붙인 겁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만약에 시험에 불합격을 했어요. 을이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자, 을이 시험에 불합격을 했을 때 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겁니까?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립한 거죠, 유효하게. 자,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을 했는데 조건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을 안 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성립은 한 겁니다.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하지만 네가 불합격을 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은 성립과는 상관이 없고 효력과, 효력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법률 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요. 자, 기성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해무를 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다라고 하는 건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기해무기 때문에. 기정은 뭡니까? 조건 없는 법률 행위죠. 유. 좋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사회 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만약에 반사회라고 한다면은 법률 행위 자체가 반사회입니다. 그럼 무효라는 거예요. 조건이 반사회면 법률 행위도 반사회, 무효입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 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제 조건. 자, 조건이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되겠죠. 자, 취직이 안 됐기 때문에 생활비는 계속 주겠죠. 생활비가 소멸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번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소급표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소급표 없습니다. 소급표 없어요. 조건도 소급표가 없고 기한도 소급표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조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을 통해서 소급표가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소급표가 가능해요. 조건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기한 같은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소급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잘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2번. 쓰십시오. 좀 기다리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어떻습니까? 조건이 불성취가 됐습니다. 정지조건인데.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예, 효력 발생 안 하는 겁니다. 조건 불성취니까. 자, 2번입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자, 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딱 보셨을 때 일단 이 조건 같은 경우는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죠.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는요. 효력 발생 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계약이 성립돼 있을 뿐.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진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다. 예,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소급효가 있다라는 말이죠.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쉽죠? 예, 자, 나 5번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대금 전부의 지급이라고 하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소유권 유보 약정이 뭔지를 소유권 유보 약정이죠. 예, 소유권 유보 약정. 소유권 유보 약정은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정수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정수기. 예? 뜬금없이 정수기 얘기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갑과 을이 정수기 계약을 합니다. 예, 렌탈 계약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을이 갑이 예를 들어서 정수기 회사라고 한다면은 을이 만약에 이 계약을 갖다가 뭐 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자.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3년이라고 칩시다. 계약 기간이. 그러면 이 3년 동안에는 을이 이거를 임대차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임대차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3년의 기간 동안에 이거를 빌려서 쓰면서 이제 렌탈비를 내죠. 냅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그 렌탈비를 다 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소유권을 가져오죠. 정수기 계약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하고도 지금 그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 갑에게 대금 지급이 완료가 딱 되게 되면은, 대금 지급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수기에 대해서 을이. 이게 이제 소유권 유보 약정입니다. 내가 대금을 다 내기 전까지는 일단 소유권을 감 니한테 유보해 놓겠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소유권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자, 그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번도 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자, 다음 이제 3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맞죠? 지금 이 문장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22회 문제, 25회 문제, 23회 문제 싹 다 지금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지금 묻고 있죠.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1번이 정답인 거죠. 예. 자, 다음 2번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함이 원칙이다. 틀렸죠. 소급해 없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이미 성취래요. 기성조건이죠. 기해무죠. 자, 봅니다. 자, 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무효라고 하네요. 아까 틀린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알겠죠? 우리가 기해무로 외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취라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낸 거죠. 속이려고. 예,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지금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전혀 몰라도 돼요. 예?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생전 처음 보는 선다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도 생전 처음 보는 문장이 만약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꽂히시면 안 돼요. 그런 이제 일회성 문제입니다. 일회성 문제. 지금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1번에 지금 정답을 쉽게 줘놨죠. 얼마든지 풀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5번 선다가 아리까리 하더라도 뭐 전혀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자, 하지만 지금 기출문제 풀이 특강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 법에서는 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예를 들어서 채무자고 을이 만약에 채권자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채권자 을 같은 경우는 갑으로부터 이자를 받겠죠. 이자를 받겠죠, 실무적으로. 그리고 이 갑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기간 동안에 그 원금 빌린 거를 잘 유용해서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기한의 이익은 양 당사자가 다 누린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만약에 을이 채권자이기도 하면서 이제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자, 그러면은 이 갑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즉 다시 말해서 갑이 아직 원금을 갚을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이때 동안에는 아직 돈을 안 갚아도 되죠. 예? 자, 돈을 안 갚아도 되죠. 이때 동안에는. 이때 날짜가 딱 되면 돈을 갚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한 동안에는 이 채무자 갑, 얘가 이제 이익을 누린다는 겁니다. 기한의 이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갑이 특정한 대지를 만약에 저당을 잡았어요.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걸 다 벌목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벌목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저당권자 을 같은 경우는 갑에 대해서, 자,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돈 갚아라. 네 마음대로 지금 나무 다 잘라버렸으니까. 아니면은 담보물을 네가 보충해라. 보충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을이. 즉시 변제를 청구하든 아니면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하든, 그건 이제 을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즉시 변제를 청구하게 되면은 당초에 갑이 누리고 있었던 이 기한의 이익 있죠, 상실되는 거죠. 바로 돈 갚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보충 청구를 행사하게 되면은 바로 돈 안 갚아도 되죠.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보고서 다시 선다를 보게 되면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을이 즉시 변제를 청구하든 보충 청구를 하든, 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도 있고 상실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겁니다. 정지 조건부적이 아니라. 예, 자동적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을이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어렵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물권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 피시고요. 예, 가십니까? 예, 예. 자, 물권법. 드디어 물권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엔간하면 이제 정규 과정이랑 좀 진도를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일주일에 1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 해서 물권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봅니다. 물권법 종설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자, 본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선다 1번 보시면은 가등기 담보권 나와 있죠.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이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입니까? 가등기 담보권? 제가 1학년 때 민법 수업 듣다가 교수님이 가등기 담보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학생들 대다수가 가등기 담보권은 물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물권이 아니라고 학생들이 대답을 했냐면은 판례 입장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판례가 판사님이 가등기 담보권은 물권이야 라고 판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답을 얘기했죠. 물권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좀 튀고 싶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가등기 담보권의 법적 성질이 뭐냐? 라고 해서 제가 물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물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가등기 담보권도 어쨌든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순위 다툼을 해야 되고 저당권자라든가 이런 다른 담보권자들과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도 단독으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물권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뭔가 좀 특이한 저당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자, 물권으로 보는 게 학설은 물권으로 봅니다. 예? 학설은 물권으로 봐요. 근데 하지만 판례에서는 판사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물권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하다. 이게 제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는 학설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설을 알 필요가 없어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말았든지 우리는 뭐 전혀 알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판사님이 판단을 하셨을 때는 물권이다 아니다 이런 확실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1번을 정답으로 낸 것 같아요. 가등기 담보권도 물권으로 보고. 하지만 판례에 있어서는 확실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정답 처리가 됐던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권자 나와 있죠.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유치권에 의해서 물권적 행사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합니까? 유치권자는. 그렇죠. 점유권에 기해서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점유권은 본권입니까? 아닙니까? 본권이 아니죠. 자, 일단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죠. 이 제한물권 안에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가지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죠. 얘네들을 묶어서 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유권 이게 따로 있죠. 점유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은 본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근거를 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본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지를 못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계약 명의신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명의신탁 기억나십니까? 계약 명의신탁? 자, 갑이 을에게 대금을 제공을 하고 을이 계약 당사자가 돼가지고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거.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죠. 갑과 을 사이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계약 명의 신탁 같은 경우는 원래 명의 신탁은 원칙적으로 그냥 바로 무효죠.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러면은 이 매매 계약은요? 유효입니까? 만약에 병이 매도인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유효가 되고,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기억나세요? 예, 지금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어차피 특별발감 또 할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는 이게 수탁자라든가 아니면 수탁자 을이라든가 아니면은 매도인 병, 이 둘 중에 한 놈이 이제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겠죠. 만약에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병한테 그대로 소유권이 남아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유효라고 한다면은 을한테 넘어간 이 등기는 유효가 돼서 이 둘 중에 한 놈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약 명의 신탁자라고 돼 있죠. 이 갑, 요 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권에 의해서 물권 청구 행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이죠. 예,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고요. 자, 다음 5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소유권자가 아니죠. 예, 등기해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입니다.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 됩니까? 돼요. 됩니다. 돼요. 소유권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도 됩니다. 자, 다음 2번에 일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해서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예, 이거 이제 아파트라든가 빌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명인 방법을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당권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명인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표말 꽂아 놓는 거죠. 표말 꽂아 놓는 거. 예. 자, 다음 4번입니다.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분리가 됐기 때문에 동산으로서 당연히 소유권의 객체가 되겠죠. 뭐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농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농작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그렇죠. 경작자 소유죠, 농작물은. 예, 맞습니다.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입니다. 경작자. 만약에 이렇게 특정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이제 갑입니다. 갑.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애가 이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이제 심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농작물 누구 거라고요? 무단으로 심었다라고 하더라도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이 경작자의 소유가 됩니다. 물론 이 농작물이 경작자의 소유가 되려면은 농작물이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 시험에서 수확기라는 표현도 씁니다. 수확기. 그럼 도대체 언제 성숙한 거고 언제 수확기로 볼 것이냐? 그거는 뭐 우리가 알 필요, 그거는 판사님이 판단하신 문제죠. 예?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예. 명인 방법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죠. 당연히 본권이죠. 팔물권 중에서 점유권 빼고 싹 다 본권이죠. 예, 자, 좋습니다. 저는 2번입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 이거 물권 아닙니다. 3번에 타인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 여기서 말하는 이 선다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사도 통행권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물권이 아닙니다. 다음 4번입니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물건도 없어요. 지금 선다 2번, 3번, 4번이죠. 온천권,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 싹 다 물권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5번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건을 취득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소유권 취득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죠. 186조죠. 186조. 자, 다음 4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근데 3번에서 지금 사도 통행권이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들 주의 토지 통행권 있죠? 그거는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입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 물건입니다. 물건. 소유권 파트에 나오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물건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자 뭐라고 했어요? 물건 파트에 나오면 물건이에요. 예? 아, 이거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임차권이랑 전세권 도대체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임차권은 채권, 계약법 파트에 있기 때문에 걔는 그냥 채권인 겁니다. 예? 전세권은 물권법 파트에 있으니까 전세인 거고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 소유권 파트에 나오죠. 소유권의 파생한 권리로서 물권입니다. 왜냐고요? 소유권 파트에 나오니까요. 물권 파트에 있으니까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의 X 건물을 매수를 해가지고 대금 완납 후에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유자는 아니네요.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그림 좀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 토지 소유자가 일단 병이고요. 자, 토지 소유자가 병이고, 자, 위에 건물을 지금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갑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이 일단 인도받았기 때문에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등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갑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를 때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안 됐거든요. 을은 아직 인도만 받았을 뿐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한테 이렇게 깝칠 수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 채권자가 이렇게 경매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 못합니다, 을은.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겠습니다. X 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자, 불법 점거를 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불법 점거를 하고 있대요. 불법 점거. 불법 점거가 안 되려고 한다면은 이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남의 땅에 이렇게 건물 지어갖고 파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여기에 대해서 물권적 처고 행사를 해가지고 야, 철거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3번입니다.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이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맞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어때요? 왜 과실 수취권 가집니까, 을이? 문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자, 대금 완납 후라고 돼 있죠. 대금을 다 갖다 냈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소유권은 없습니다. 역시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자, 다음 5번입니다.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죠.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을에게 등기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 그랬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을이 토지, 다시 토지가 건물이죠. 자,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해가지고 전과. 하지만 아직까지 등기를, 을이 아직 등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도 등기를 못 받았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만약에 정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이 야, 아직 네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소유자다.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빤 맞습니다. 매수인의 지위에서 지금 등기를 할 수 있는 애들이죠. 지금 을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당연히 물권 청구 못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을한테도 물권 청구권을 행사를 못 합니다. 예, 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번이 정답이었고요. 역시 정답은 쉬운 데 있었죠.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물권 변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물권 변동까지만 좀 끝을 내고 수업을 마칠 테니까 좀 힘을 내세요. 예? 여러분 너무 지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까? 그만하자고요? 비도 오고 그만하자고요? 그럼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업 시작하면서 네? 이번 주에 뭐가 있다고요? 모의고사가 있다고요. 모의고사가. 네? 마음을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어요? 잡아야 돼요. 네, 잡아야 됩니다. 자, 네, 자, 물권 변동 보겠습니다. 이 물권 변동 파트 같은 경우는 186조, 187조 이걸 물어봅니다. 등기를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자, 1번에 등기된 임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이렇게 저당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186조입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2번입니다. 피담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은 말소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소멸됩니까?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저당권 소멸됩니까? 자동적으로 소멸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러노, 이거? 잠깐만요. 자, 만약에, 자, 갑과 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입니다. 자, 채권과 채무를 가지기 위해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해야 되겠죠. 돈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 그리고 을이 자신의 채권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을은 채권자이면서 이제 저당권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계약인지 저당권 설정 계약이 주계약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가 주계약입니까? 그렇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계약입니다.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놈일 뿐이에요. 저당권 설정 계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채권이랑 저당권 같은 경우도 이 채권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을에게 변제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은 을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없어지겠죠. 주가 같기 때문에 저당권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등기부 상에는 아직 을이 저당권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변제를 해가지고 채권이 없어져 버렸다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 겁니다. 187조죠. 187조. 예.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혼동. 187조죠. 예. 등기 안 해도 돼요. 자동적으로 소멸입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상속. 187조죠. 등기 안 해도 돼요. 자, 5번에 분묘기지권의 취득. 이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자, 분묘기지권 물권입니까? 아닙니까? 네? 분묘기지권 물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어요? 물권이냐 아니냐를. 분묘기지권이 어디에 나와요?
예? 지상권 파트에 나옵니다. 분묘기지권. 물권입니까? 아닙니까? 예, 물권이죠. 물권. 관습법상 물권이죠. 예? 분묘기지권. 근데 이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등기 못합니다. 공시방법이 뭡니까?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예? 공시방법, 이게 공시방법이죠.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덤 만들어 놓는 거. 예, 이 봉분이 공시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것조차도 등기를 안 해도 된다고요. 예, 역시 187조입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해가지고 1번에 보시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을 해가지고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소송의 근거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은 무슨 판결입니까? 그렇죠. 형성 판결입니다. 이거. 형성 판결은 187조죠. 등기 안 해도 돼요.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소송 가야죠. 소송 가니까 판사님이 야 니네 싸우지 말고 이렇게 분할하렴 이렇게 판결을 딱 때리는 순간 아 여기 이렇게 딱 분할이 딱 된 거예요. 등기 안 해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선다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현물 분할에 협의가 성립을 했대요. 협의가 됐답니다. 예, 소송을 진행 중에 협의가 성립이 돼가지고 조정이 됐대요.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협의된 대로 효력 발생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 속이려고 지금 이렇게 해놨죠. 예, 협의에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1번 같은 경우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입니다. 건물 소유자의 법정 지상권 취득. 법정 지상권 취득하는 거 등기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법정 지상권 등기할 필요 없죠. 예, 187조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법정 지상권 취득하는 거죠. 하지만 그 법정 지상권을 넘길 때는 예?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186조죠. 자, 다음 3번입니다.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원래 이 시효 취득 같은 경우는 특히 점유 취득 시효 같은 경우는 187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187조입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경락인이 경락받을 때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경락대금만 완납하면 바로 소유자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5번에 법정갱신 나와 있습니다. 등기 안 해도 되죠. 네,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자, 먼저 1번입니다. 신축 건물 등기 안 해도 되죠. 예, 자, 다음 2번에 분묘기지권 역시 등기 안 해도 되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4번에 법정 저당권 나와 있죠. 좀 아리까리하죠. 자, 일단 넘어가시고 5번에 보시면은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나와 있죠. 등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점유 취득 시효는 187조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예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점유 취득 시효 하면은 소유권을 떠올리시죠?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소유권만 점유 취득 시효로 취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얘네들도 싹 다 점유 취득 시효로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힘드십니까? 예,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법정 저당권. 예. 지금 이 페이지 끝내고 이제 4번. 잠깐만요. 지금 어디까지 하면 되겠냐? 잠깐만요. (7번까지만) 할 테니까 좀만 힘을 내세요. 7번. 네? 힘낼 수 있겠죠? 7번까지면. 네. 자, 7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이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은 거죠. 이렇게. 그 을이 소유자입니다. 건물에.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을이 차임을 연체를 해가지고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저당권이 됩니다. 이게 법정 저당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역시 187조입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압류하면은 바로 이제 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의 이제 정답이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4번 계속 보겠습니다.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 1번에 지상권을 상속으로, 상속 등기 안 해도 되죠. 2번에 법정갱신, 역시 안 해도 되죠. 3번에 신축, 역시 안 해도 되죠. 자, 4번입니다. 현물분할 합의에 의해서 공유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 취득. 자, 합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예, 해야 됩니다. 자, 다음 5번에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해서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 것. 등기 역시 안 해도 돼요. 자, 5번 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5번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죠. 판결에 세 가지가 있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만 187조죠. 등기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이행 판결이랑 확인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자, 다음 2번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틀렸죠. 상속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에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 소멸. 틀렸죠. 피담보 채권 소멸되면 저당권도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죠. 자, 다음 4번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 경락이 말하는 겁니다. 경락인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락 대금만 다 내면은 자동적으로 소유자 됩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기존 건물 멸실 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A라고 하는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이 건물이 멸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건물을 다시 지었어요.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B라는 건물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B라는 건물은 A 건물과 다른 건물이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등기를 그대로 유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걸 이렇게 말소를 시키고 B라는 건물을 새로 등기부를 개설을 해야 되겠죠. 예, 이 말입니다. 유용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5번이 맞는 말이죠. 예, 신축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생략 등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같은 경우 좀 설명할 게 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7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너무 힘들어 하시네요. 예,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의고사 치기 마지막 시간이죠, 지금, 전. 예? 모의고사 치기 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자, 7번 봅니다.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등기 청구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자, 이게 과연 채권적 청구권인지 아니면은 물권적 청구권인지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 돼요. 채권적 청구권은 뭐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습니까? 소유자가 아닌 놈이 만약에 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요? 소유자인 놈이
등기 청구를 하면은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등기 청구 문제 다 풀립니다. 싹 다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20년 동안에 시효 완성을 만약에 했습니다. 근데 시효 완성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년 시효 완성을 한 다음에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하겠죠. 이 등기 청구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그렇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등기를 하기 전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네. 자, 그리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 이런 상황에서 갑이 건물도 넘기고, 자, 부동산도 갑이 넘기고, 그 다음에 을이 대금도 다 줬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매매 계약이 만약에 뭐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후에 갑이 을에게로 넘어간 이 등기를 갖다가 이제 청구하겠죠. 나한테 넘기라고. 이거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왜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그렇죠. 소유권 자동 복귀죠. 자동 복귀. 자,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갑과 을이 최초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을 명의로 이렇게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을이 소유자인 상태죠, 지금. 그런데 이후에 매매 계약이 이렇게 취소가 되면은 을에게 있던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갑에게로 복귀가 됩니다. 등기부 상에는 아직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복귀한다고요. 우리 판례는 유인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성.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갑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 청구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자,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자, 1번에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매수인은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자, 다음 2번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가등기 권리자가. 아니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매매 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 자동 복귀. 3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러니까. 4번 보겠습니다. 시효 취득에 의한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이니까. 자, 다음 5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이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뭐 7번까지 했고요. 그럼 우리 이제 공포의 모의고사를 친 다음에 다시 또 6번부터 다음 주에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만 긴장하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치는데. 예? 저만 긴장됩니까? 예. 예. 자, 여러분 어쨌든 간 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모의고사 때 좀 좋은 성적 있으시기를 제가 좀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 받는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